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으로 돼서 올라왔다가 지금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현재는 역별된 상태로 횡보하고 있어요.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살짝 후행 스팬이 아래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약간은 하락 모양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 주가 캔들 보면 구름대 상단 딛고 4거래일째 반등했고 재차 2거래일 연속 조정장인데 오늘은 버텨내긴 했어요. 버텨내긴 했고 RSI도 보면은 50 근방에 있습니다. 50 근방에 있어서 뭐 이게 상승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아무튼 반등하고 조정하는데 살짝 버텼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보면 완전히 횡보세죠. 구름대 기준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완전히 횡보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 관계를 보면 하늘색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 아래에 있어서 다소 약한 하락 모양의 횡보가 되겠습니다. 반등이 구름대 하단 근처에서 나왔는데 거의 반등이 멈춘 상태예요. RSI 50 근처인데 재차 밀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합니다. 나스닥입니다. 결국은 나스닥이 조정이라서 코스피가 결국 같이 조정인 것 같아요. 나스닥이 보니까 8월 초에 기준선 한번 깼는데 이번에 또 기준선을 깨면서 횡보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코스피보단 강합니다. 주가 캔들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 쪽의 횡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워낙 강한 증시라서 뭐 결국 올라가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은 횡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뭐 횡보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은 쌍바닥 디뎠어요. 그리고 매수타점 살짝 돌파한 다음에 밀렸는데 현재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결국은 상승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싶고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그래도 주가 캔들 위에 있거든요. 금리는 결국은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거니까 국고채 10년물 가격은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답이 아닌가 싶어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조금 좋질 않아요. 환율이 6월 달부터 코스피 딱 조정 들어오면서부터 환율이 뭔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뭐 상승하는 건 아니고 상승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저점은 높이고 고점은 일치하는 그런 모양인데 또 3거래일째 또 반등을 했습니다. 환율이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고 RSI 보면은 50 위에 있어요. 50 위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50 아래에 있는 거랑은 상반된 거죠. 그래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려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코스피가 어려운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어쨌든 코스피하고 환율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유가는 뭐 문제 없죠. 63달러인데 65달러를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지표 간단히 볼게요. LRS 뭐 흐르고 있고 R스퀘어드가 이제는 약간 꺾였어요. 이 꺾이면 LRS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반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지켜봐야죠. RSI는 50 근처에 딱 멈춰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좀 줄고 있고 어쨌든 지표가 뭐 뚜렷하질 않아요. 뚜렷하질 않고 좀 어려운 점은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자칫 이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 5일선이 21선에 눌리면서 떨어지는 모양이라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오늘은 양봉으로 버티긴 했어요.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는 모두 골든 크로스고 단기는 과열권까지 들어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장기도 일단은 돌려세우긴 했어요. 돌려세우긴 했고 횡보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주가 이거 가지고 뭐 지표 가지고 뭐 판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표가 그런 모양이다. 뭐 이 정도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캔들이 말하는 거죠. 캔들이 21선 근처에 오늘은 양봉인데 이게 결국은 올라서야 됩니다. 올라서서 가야지 상승하는 건데
아직은 좀 상당히 방향을 정하지 않고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4월 초에 외국인 팔아가지고 바닥 만들었고 산 다음에 6월 말에 팔아서 그 다음부터 조정인데 현재는 외국인이 또 팔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올라갈 거라면 외국인 파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외국인 팔아서 바닥 만드니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이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수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고 기관은 아주 뭐 이렇게 예를 3천 근처에 오면 자기가 스스로 매수를 하는데 그 외에는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급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캔들 차트 간단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은 항상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봉이 좀 몸통이 좀 길어졌네요. 음이 어쨌든 쉬어가는 모습이고 팬데믹 때는 보면 음봉이 두 개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양봉 속에 뭔가 음봉이 하나 숨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팬데믹보다는 아직은 조정장이 길진 않으니까 주봉을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5주선 누워있고 그 위에 캔들이 있으니까 뭐 조정장 진행 중이고 거래도 줄고 있거든요. 이게 6월 말부터 조정이라고 쳐도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번 주까지 10개인데 팬데믹 때는 12개째 상승이 나왔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 13번째에 조정이, 상승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번째니까 아직도 사실은 2주가 더 부족합니다. 12주 정도 조정을 했는데 그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게 보면 2주는 더 참아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반등할 때 거래가 줄어가지고 이게 금방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음봉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21선을 지켰는데 5일선 깨지지 않으면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꼭 12 조정 사실 받을 만큼 받은 거거든요. 결국 6월 말부터 보면은 2달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될 수 있죠. 2달에서 3달인데 3달까지 조정 받아야 된다. 앞으로 한 달 더 해야 되는데 정말 지루하긴 합니다. 어쨌든 내일 5일선 깨지 않고 올라서면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있긴 합니다. 그럼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락 모양, 상승 모양은 갖추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SK하이닉스 살짝 반등했는데 오늘은 음봉인데 뭐 아무튼 아직은 하락세에 있어요. 현대차 기아는 그냥 흐르고 있고 별로 큰 영향가 없이 흐르고 있고 KB금융 신한지주 역배열 모양입니다. 아직도 삼성화재도 역배열되어 있고 삼성생명은 정배열인데 음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쌍봉 모양이라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도 여전히 뭐 역배열이고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역배열이고 한국전력도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데 뭐 박스권 흐름 지수가 뭐 이렇게 변동이 없으니까 오늘 그쵸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는 좋았습니다. 조선주 좋았고 크래프톤은 바닥만 짚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세, 셀트리온, 카카오도 잘 버티고 있어요. 장대 양봉 다음에 잘 버티고 있고 네이버는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락세고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긴 합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뭐 하락세인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고 LIG 넥스원하고 현대로템 방산주는 좀 반락을 했네요. KT도 역배열이죠. 역배열이고 음봉 떨어졌습니다. 오늘 좀 하락세를 가는 것 같고 SK텔레콤은 그냥 횡보입니다.
보면은 코퍼스가 뭐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아요. 코퍼스도 상태가 좋지 않고. 근데 저점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선을 그려보면 저점 좀 높아지고 있는. 어쨌든 코퍼스 저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어떻게 보면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하락 채널 모양을 갖추기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지면 하락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저점을 그러니까요. 저점 연결선과 고점 연결선을 만드니까 이게 하락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썩 분위기 안 좋은데 5일선 깨진다 그러면 이 하락 채널을 타고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무튼 맞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하락 채널을 만들었다고 믿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레버리지를 보니까 하락 채널을 만든 것처럼. 사실 또 수급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6월 13일부터 외국인들 현물 보면 4조까지, 5조까지 샀었는데 지금 많이 팔았어요. 1조 천억 팔아가지고 사실 매도로 들어갔어요. 현물이 매도로 들어가서 좋지 않고 선물은 여전히 뭐 매도세고 마이너스 만계약 또 내려왔는데 꿈이었나 봐요. 예, 코스피 5천은 꿈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보면 외국인이 콜 매수죠. 콜 매수고 15,000원 계약 정도 매수고 풋도 28,000 계약 이거 똑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냥 3,000 위로 올라선 다음에는 선물 매도 친 다음에 양매수하고 지금은 뭐 현물까지 매도 치고 있으니까 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콜 한번 볼까요? 콜이 전형적으로 콜하고 풋 가격이 전형적으로 시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콜 보니까 일단은 A, B, C로 떨어졌고 이 쌍바닥 잡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1, 2, 3, 4, 5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아직은 하락세에 있고 약간 바닥 잡는 모습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콜은 그렇습니다. 풋은 여전히 뭐 바닥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만 터지고 있고 여전히 안 좋고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 언제부터냐면 콜 가격은 8월부터 계속 하락세예요. 예,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